자, 이번 시간에는 50페이지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중에 착오의 의사표시의 요건의 문제입니다. 즉, 109조에 착오를 한 의사표시 이게 해당되면 일정한 표의자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이걸 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첫 번째요. 그러니까 109조의 요건이겠죠? 자, 이 요건에는 첫 번째, 이 착오의 대상이요. 당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착오가 존재할 것. 이런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착오를 일으키는 표의자는요. 이러한 착오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줄여서 중과실이라고 그러죠. 이게 없어야 된다. 이랬을 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보시면 위에 있는 요게 중요분의 착오가 존재해야 된다. 이것은 있어야 되니까 적극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적극적 요건. 이에 반해서 표의자가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건 없어야 되니까 이거는 부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극적 요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이러한 중요분의 착오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은요. 말한 취소권 행사라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돼요. 표의자의 입증 책임이요. 그래서 표의자 스스로가 내가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으니까 난 취소할래. 그리고 이 부분은 중요 부분이잖아 하는 것을 증명하면 돼요. 판사한테. 이에 대해서요. 그 표의자가 취소권 행사할 때 상대방은요. 야, 표의자 너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래서 너가 착오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너 취소 못해. 왜 중대한 과실이냐면 이렇게 했으니까 너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야 라고 이것은요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진다 이래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입증 책임을 분담시켜 놨어요 우리 법원이요. 자, 이것은 판례입니다. 이렇게 입증 책임에 관한 판례. 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이 뭘까? 바로 이겁니다. 중요 부분이 어떤 경우에 중요 부분이냐 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할 때 중대한 과실은 어떤 것이 중대한 과실이냐 이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그것을 우리 교재 50페이지에 정리해 놨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거기에 기억 동그라미에 보시면 중요 부분의 의미라고 되어 있죠. 자, 중요 부분의 개념은요 그렇습니다. 표의자의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또 보통 사람인 일반인 입장에서도 야, 그 부분은 참 그 거래행에서 중요해 라고 인정되어져야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보통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관적 요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판단하는 것을요. 또 보통 사람 일반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것 이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인정할 거다라는 걸 이건 객관적 평가하는 거죠. 객관적 요건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 부분으로 인정되어질 때 중요 부분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표의자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 일반 입장에서도 중요 부분으로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내용에 그러면 중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자, 이 구체적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에 표 안에 넣어놨죠. 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예컨대 A의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A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예를 들면 현실매매에서는요. 현실매매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건네받는 거예요. 이걸 현실매매라고 그래요. 뭐 예컨대 담배를 사고 판다든가 또 꽃 한 다발을 산다든가 그렇죠? 또 아니면 뭐 콩나물 뭐 2,000원씩 산다든가 아니면 구두 가게에서 신발 가게에서 신발 한 짝을 산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대금을 치르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받죠. 이렇게 되는 걸 현실매매라고 하는데 이때 현실매매에서는요 파는 사람이 누구냐 사는 사람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죠. 그것을 우리는 뭐냐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중요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신용거래, 외상거래, 또 이를 맡기는 위임계약, 또 어떤 재산을 공짜로 증여하는 증여계약, 이럴 때는 그 당사자가 누구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에 대한 동일성의 착오는 중요 부분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사람의 동일성의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것은 당의 그 거래행위인 법령의 성격에 따라서 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물건의 동일성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죠. 우리 판례가죠.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 또 토지 경계나 현황에 관한 착오도 역시 판례가 중요 부분이라고 하고 있죠. 토지의 경계나 현황에 관한 착오, 이것도 중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 사실에 대한 구체적 우리 판례를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시면 법령의 성질에 관한 착오도 중요 부분이라고 인정해요. 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걸 믿고 거래했다면은 그 양도인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것은 중요 부분이죠. 이것도 착오가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돼. 그러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해당되지 않는 것 보세요. 사람의 신분에 관한 착오라든지 사람의 직업에 관한 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될지언정 그 자체가 중요 부분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당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귀속 주체가 누구냐, 이것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수량에 관한 착오라든지 시세, 시가에 관한 착오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단 말이죠. 또 토지의 지적 부족이란 것은 토지 면적이 좀 부족하다 이 말이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개념들을 구체적으로요, 중요 부분에 했다, 중요 부분에 하지 아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공부해야겠다. 뭐요?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판례로 정리를 꼭 해두십시오. 이렇게 정리해 주자. 그 다음에요, 중대한 과실입니다. 두 번째, 그죠? 중과실. 중대한 과실.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 이것은요, 결국은 조심해야 될 것을 크게 조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저하게 부주의한 것을 우리는 중과실이라고 해요. 그런데 현저하게 부주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을 어떻게 하냐? 그것은 행위 당사자, 즉 부주의가 있다고 해당되는 그 당사자, 행위 당사자의 직업이나 또 법률 행위의 종류나 법률 행위의 의도인 목적, 이런 것을 종합해서 현저한 부주의가 있었느냐 여부에 따라서 중과실 여부를 정한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기준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다. 그죠? 직업, 행위의 종류, 즉 법령의 종류나 목적 이런 등등을 종합해서 이 사람이 현저하게 큰 주의를 다하지 않았느냐 이걸 따져보겠다. 그래서 현저한 부주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현저한 부주의가 없다면 그때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 51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니은에 중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났죠. 자, 이 입증 책임은 물론 상대방에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구체적 사실이 있을 거예요. 이 판례로 정리했죠. 자,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에 52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에 토지를 매수해서 그 토지에다가
공장을 신축하려고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이 토지를 매수하는 당사자가 당의 그 매매 목적물인 토지 위에 공장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보지 아니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 당사자 매수인은 취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장부지 사건이다. 그죠? 1번 공장부지용 토지 매매 계약에서 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신축 여부, 신축 가부를 이걸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죠? 이렇게 했다. 그죠?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자, 골동품을 주로 거래했던 당사자가 말이죠. 자, 고려청자로 보이는 청자를 보고 이거 고려청자다. 자기가 이제까지 거래한 이런 감정 능력에 의하면 저거는 분명히 고려청자다 라고 믿고 그 고려청자를 자기가 사겠다 하고 1억에 매매 계약했다는 거예요. 자, 1억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날 정말 이제 감정인, 전문가인 감정인을 모시고 가서 이거 내가 샀는 건데 1억에 샀는 건데 고려청자 맞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은 감정인이 평가해 보니까 그것은 고려청자가 아니라 보통청자, 한 5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보통의 청자에 불과하더라 라고 하면 이때 이 매수인 있죠. 고려청자로 믿고 자기 감정 능력을 과신한 사람, 이 매수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과실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했어요? 중대한 과실이 인정할 수 없다. 과실은 있을지언정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고려청자 매수 사건입니다. 고려청자 매수. 그죠? 여기에서는 이 고려청자라는 감정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과신해서 고려청자로 믿고 거래하는 이 당사자는 과실은 있을지언정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공장부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취소 못하는 것이고요. 고려청자를 1억에 산 매수인은 취소할 수 있죠. 왜? 중대한 과실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여기에 두고 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돼요? 그래요. 드디어 민법 109조가 적용돼서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이게 가능하죠. 취소권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소급에서 무효가 되겠죠. 계약은 그죠. 그 거래행위는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무효니까 주고받은 게 있으면 부당이득이니까 돌려주고 돌려받고, 이때 돌려주고 돌려받는 것은 선의의 수익자면 현존이익으로 돌려주면 되고, 또 악의 수익자면 전부 배상해주는 책임도 져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다 이때 이 무효, 소급 무효는 취소요. 이때는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하죠. 이 사람을 보호한다. 그죠? 선의 제3자 보호한다. 이때 선의는 그래요. 우리 판례가 추정한다 했죠? 추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취소권은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취소권 행사다. 이렇게요. 물론 이 취소권, 인정되는 109조 취소권은 민법이 적용되는 재산권에 관한 의사표시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해석해야겠고, 또 이 착오에 의한 취소권 이 제도와 다른 제도들이 이렇게 경합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타 제도와의 관련 문제를 해서 보면 담보 책임과, 즉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됩니다. 매수인이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것을 모르고 매수했다, 착오에 빠져서 매수했다라고 할 때 이 매수인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사겠다고 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되어서 취소권, 109조에 의한 취소권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당의 목적물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 있다는 것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 없이 이렇게 매수했다면 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으로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이게 담보 책임을 물는 이 내용이 손해배상 그리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 담보 책임의 내용입니다. 이럴 때 매수인은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계약 해지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매수인 입장에서 그죠? 자, 이때 우리 다수 견해는요. 매매계약에 있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 총칙에 있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한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규정은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 모든 단독행위, 모든 합동행위에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이다. 그렇다면 특별법 규정에 해당되는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든지 이렇게 매도인이 책임지게 묻는 매수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 규정이 특별법 규정의 성격이 인정되는 한 이것이 먼저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취소를 착오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번입니다. 담보 책임과 착오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만 인정하고 착오에 의한 취소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착오와 사기가 경합되는 경우요. 이것도 역시 매수인을 생각하면 되죠. 매도인이 매수인을 속여가지고 매수인이 속아서 사겠다라고 의사표시했어요. 그런데 이 사기당한 의사표시 내용에 보니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도 함께 요건이 결합되어 있더란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과연 우리 매수인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인 109조를 적용할 수도 있고 다음 시간에 우리 배우는 110조 사기 강박 즉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도 110조에 근거해서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두 가지 채권이 즉 청구권, 취소권이 발생하는가.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아니면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두 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수 견해는요. 사기당한 사람은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자기 의사결정에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최대한 보호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두 개의 취소권을 모두 다 인정하자. 그래서 사기당하여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한 이 당사자는 취소권을 109조에 의한 취소권과 110조 사기로 인한 취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라도 요건을 자기가 증명해서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거기에 3번 이 해저와 착오가 경합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자, 매매계약에서 말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과 이렇게 매매계약했을 때요. 자, 이때 매매계약할 당시에 매수인은 착오에 의하여 사겠다고 의사표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민법 109조 요건을 갖추었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이요. 이 계약 내용대로 중도금을 지급해야 할 때가 됐는데 이게. 그런데 이 매수인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사겠다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중도금 지급 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급을 하지 않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채무 불이행입니다. 매수인이 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이요. 산당기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받은 매수인이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매도인이요. 이 매매계약을 어떻게 해요? 중도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해제해버렸습니다. 해제. 이렇게. 나 이 계약 안 할래 라고 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계약 안 하겠다. 해제했어요. 해제. 먼저. 자, 그러고 나면 이 매매계약은 소급에서 무효가 되고 해제 효과로서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한테 채무 불이행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요. 여기에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자, 그런데 매수인은 왜 지금 이거에 채무 불이행하고 있죠? 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죠? 그래요. 착오에 빠져서 제가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잖아. 그죠? 그 취소권을 행사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느닷없이 저기 있는 매도인이요. 해지하고 나서 와가지고 손해배상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겠어요? 야, 나는 취소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 이 매매가 취소한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했습니다. 자, 취소권 어떻게 했어요? 해제한 후에 취소권 행사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해제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해제를 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이 매매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무효인 매매 계약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죠.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어 있는데 해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취소권 행사가 가능한가? 왜? 취소를 한 것은 유효한 법령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있기 때문에 취소하면 그 유효한 법령이 무효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면 무효인 행위를 취소해서 또 무효를 만든다고? 이렇게 질문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취소를 우리 법원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여기에요. 해제 후일지라도 취소권 행사를 인정한다. 그럼 이건 의미가 어떨까? 자, 이때요. 여기에는 취소권을 행사를 인정해버리면 취소 효과는 뭐예요? 여기도 역시 똑같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채권 채무가 안 생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채무가 안 생겼으면 당연히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행할 필요 없다는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채무 불이행이 없다는 거잖아요. 채무 불이행이 없으면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손해배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뭐냐면 매수인에게요. 취소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거야. 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까. 더 나아가서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 당시에 교부했던 계약금조차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무효인데 만약에 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취소하기 전에 이미 이행한 것이 있으면 이행한 것일 때는 이건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이행한 계약금이 있다면 이 계약금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매수인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요. 해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한테는 이러한 실익이 있다, 이익이 있다는 거야.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매수인에게 취소권을 인정한다. 행사를 인정한다. 이걸 꼭 알아두십시오. 해제 후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화해계약에는요. 733조에서 분쟁 사실에 대한 착오를 가지고 이미 화해계약을 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거는 733조의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110조. 사기 강박으로 한 의사표시.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했죠? 민법 110조. 자, 거기에 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났죠. 이것은 1항은 이런 경우입니다. 갑과 을이 갑의 토지 소유권을 매매하면서 10억에 매매하였어요. 그래서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매매 계약할 당시에 을이 이 당시에 사기를 쳐가지고 갑을, 그래서 갑이 쏘가서 상대방을 사기로 인하여 갑이 의사표시 팔았다.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그렇다면 이때는요,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이 매매 계약은
사기 때문에, 을의 사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갑이 이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사기당한 사람은. 이때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보호할 가치가 없죠. 이 사람은 사기를 쳤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없어요. 보호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취소권 행사해서 소유권을 부정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바로 1항. 110조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당사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사기당한 의사표시한 이 당사자는 취소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요, 모습이 요거와 달라요. 2번의 모습은 똑같이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갑의 소유 자신의 토지를 이렇게 10억에 매매 계약했다. 그래서 대금 10억을 주고 소유권 이전해 왔습니다. 등기 전. 그래서 을이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죠. 근데 만약에 말이죠, 여기에 있는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 갑을 사기를 쳤어요. 똑같이 이렇게. 여기는 을이 사기 쳤죠. 여기는 병이라는 자가 갑을 사기 쳤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내가 팔았다. 팔게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거래 상대방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팔았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요, 거래 상대방이 사기친 게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요, 이 사람은 보호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갑의 입장에서는요, 사기 당했으니까 나 취소하란다 하는 이 의사표시, 이걸 아무 때나 인정해 줄 수 없죠. 이렇게. 나 이 계약 취소할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생기죠. 이렇게. 이 취소권, 갑이 이 매매가 취소하겠다라는 것 가능한가? 자, 위에 보세요. 요 상대방이요, 의사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인정했죠. 그럼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이 보호 필요성이 없을 때 한해서만 이럴 때만 이 취소권을 인정해줘라. 이렇게 하죠. 그래야 이 모습이 똑같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110조 2항에서요. 제3자가 이렇게 계약 당사자 아닙니까?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이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어렸을 때 이 사람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이 상대방이 갑이 사기당해서 의사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가 알았거나 악이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 있는 때 요때 한해서만 요때만 취소권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들어간다 그죠? 여기에서는 얘가 알았거나 알 수 있을 필요가 없죠. 얘가 스스로가 뭐예요? 사기했으니까. 근데 여기는요, 그런 게 없으니까 반드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때, 과실이 있는 때, 이때 한해서만 이 취소권을 인정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갑, 이 갑의 이 의사표시요, 사기당한 의사표시, 강박을 위한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를 보면 사기나 강박 때문에 의사표시했다라고 할 때 이 의사표시,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한 요건은 어떤 거냐 보면 이렇죠. 첫 번째, 사기나 강박하는 사람이 있겠죠. 사기자나 강박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예요? 고의로, 그죠?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진실을 모르게 만들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의로 해야 돼요. 고의로. 그래서 과실로 부주의 때문에 상대방이 진실을 몰랐다.
상대방이 겁이 났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될 수가 없는 거야. 과실로 인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에 여기에 해당되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려 그러면 반드시 사기치는 사람, 강박치는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 의도. 고의로 해야 된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고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기 행위에 처해야죠. 사기 행위를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속임수. 그 다음에요. 강박자는 어떻게 해요? 강박행위 해야죠. 강박행위. 기망행위, 강박행위를 고의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때 이 행위들은요, 종류를 불문합니다. 심지어 침묵을 지키고 있어도 상대방이 진실을 모르게 된다든가 또 침묵을 지키고 있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하는 그러한 침묵이라면 이것은 뭐예요? 기망행위인 사기행위가 될 수 있고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류 불문한다. 이 행위는 그죠? 이 행위는 종류를 불문한다. 과연 상대방한테 어떠한 진실을 모르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공포심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뭐냐? 바로 사기행위가 되고 강박행위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행위는 종류 불문 이렇게 정리하죠. 종류 불문한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기망행위, 강박행위는 반드시요. 위법해야죠. 법에 서용되지 않는 그러한 행위들이어야 되죠. 그래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거죠. 사회 통념에서 반하는 거예요. 통념. 사회 관념으로 반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그러한 행위들이다. 그게 위법이죠. 위법. 이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위법한 기망행위, 강박행위가 결국은 표의자,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사기를 당했으면 착오에 빠지겠죠. 착오에 빠져서 또 강박을 당했으면 공포심이 생기겠죠. 공포심에서 여기에서 드디어 의사표시, 이것 때문에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사표시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원인과 결과관계가 존재한다. 이것을 의미하겠죠.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착오, 공포심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진실을 알았다면 의사표시 안 했다. 겁이 안 났으면, 공포심이 안 생겼으면 이런 의사표시 안 했다. 또는 착오나 공포심 없이 자기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의사결정했다. 자기가 제 사람이 나를 속였지만 내가 나를 속이는 거 알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저 사람이 나를 공포심을 주려고 강박을 했지만 나는 겁이 안 나고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의사결정해서 했다. 그러면 여기에 원인 결과관계가 없으니까, 즉 여기에 있는 기망행위, 강박행위에 인하여 이렇게 해야 되죠. 원인 결과잖아요. 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만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인과관계는요, 그 표의자,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야, 그 기망이나 그 강박이나 보통 사람이면 거기에 쏙지도 않고 보통 사람이면 거기에 겁도 안 나. 근데 저 사람은 너무 착해가지고 쏘았어. 저 사람은 너무 착해가지고 공포심이 생겼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공포심이고 그 사람한테는 착오죠. 그 사람한테는 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는 강박행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야. 그렇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 하냐? 주관적 인과관계라고 한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라면 속지 않는다. 보통 사람이라면 겁이 안 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그것을 우리는 주관적 인과관계를 한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요건을 갖추면 사기 강박을 의사표시해서 드디어 표의자한테 취소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행사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재 53페이지
54페이지에 있는 요건들입니다. 요건. 거기는 여러분이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겠고, 예컨대 그 판례도 구체적으로 있을 겁니다. 예컨대 백화점에서 변칙 세일 광고했다. 변칙 세일 했다. 그럼 그것은 뭐예요? 기망행위가 된다. 위협한 기망행위다 이거죠. 따라서 고객은 위협한 기망행위 당했기 때문에 나는 속아서나 샀다.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매매 계약했던 거 취소한다. 하고 물건 돌려주고 돈 돌려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가면 거기에 효과 중에요. 효과. 한갈로 2번해 보세요. 제3자의 사기 강박. 이거죠? 이거.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이 있을 때는 뭐라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알아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여기 제3자라는 사람이 사기친 제3자, 강박한 제3자, 이 사람이 만약에 상대방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 제3자나 여기 갑이나 같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죠. 여기 제3자나 여기 을이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얘의 사기강박은 얘가 사기강박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것은 본인이 사기강박한 것 같기 때문에 그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그것이 여러분 교재 양갈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요. 네 번째 줄에 보면 판례는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경우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랬죠. 않으나 했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대리인이 대리행위할 때 그 상대방을 속였다. 대리인이 상대방을 속였다라고 하면 상대방은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취소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죠. 이 취소권 행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선의 제3자가 보호되죠. 그죠? 따라서 이게 선의는 우리 판례가 또 추정한다 했습니다. 그죠? 추정한다. 추정하기 때문에 제3자는 권리를 보호받는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예요? 상대적 취소다. 그죠? 취소권 자체가 상대적이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왜? 이 조항, 단서 조항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요. 사기 강박을 한 사람은 그 사기 강박을 당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가 발생됐을 때는 취소권 행사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그죠? 왜냐하면 상대방의 사기 강박 행위, 위협한 행위 때문에 그 표의자가 손해가 발생했다. 예컨대 병원에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말이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이래 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치료비는 사기 강박을 한 사람한테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취소하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취소하여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취소하느냐 안 하느냐 불문하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들을 요건과 효과를 좀 살펴봤어요.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선의 제3자 보호된다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4개의 조항은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이 4개의 조항은 그래요. 민법의 재산권에 관한 의사표시에만 적용된다. 이게 공통적이라고 했죠. 2개, 그죠?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